네, 친박 인적 청산을 두고 새누리당의 내용이 깊어가는 가운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지 않겠냐는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남아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결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6일 날 또 8일 날 이게 어떤 새누리당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본인이 친박들이 안 나가면 사퇴하겠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의원들 60여 명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가 그렇게 좀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적 쇄신이 안 되면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고 새누리당을 지금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과연 탈당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게 막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친박의 핵심이고 물론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지만 전략상 말이죠. 아직 대통령이 탄핵이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인용이. 전략상 그때까지는 원래 합의한 대로 일단 이선 후퇴를 하고 당의 다른 개혁 부분들, 당명을 바꾸고 보수의 틀을 바꾸고 틀을 다시 짜는 쪽하고 이렇게 겸해서 했으면은 조금 비대위원도 임명하는데 순조롭고 좀 마찰 요인을 줄였는데 전략상 너무 강한 카드를 꺼내들다 보니까 강한 반발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11일 날 원외 당협위원장들,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상임정국위가 열리면은 지난번에는 2표가 모자라서 과반수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청원 의원은 이제 탈당 계속 강요하면 법적 대응으로 나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인터뷰 기자회견 내용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승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것이고요. 예. 저는 당초에 얘기했던 목표의 한 70% 정도가 달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당내 분위기 전반을 보더라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청년층이라든가 사무처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 50 내지 60명 정도 사실은 전체 99명 중에서 그 정도 숫자가 이미 임명진 비대위원장에게 거취를 맡겼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당의 분위기는 거의 다 진행이 됐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강한 친박, 소위 말하는 그 골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골수 진박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미 대세는 저는 흘러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일까지 결정되는 것을 보고 8일 거취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진행 상황은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당을 개혁해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예. 대신에 마지막 아직 힘겨루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처럼 들어가려는 이 전국위원들을 막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내 여론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보수를 가치를 세우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버티긴 하지만 사실은 이 당내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법부에 제소하고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도 저는 생각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은 해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이게 친박의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새누리당 어떻게 될지도. 지금 서청원 전 대표는 어제 강한 그런 대책을 내놨어요. 정당법 53조에 탈당을 강요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걸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예.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상임전국이 절대 지금 봉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조금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고 보수의 정통 가치를 세우겠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고
보수의 전통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좀 병행하면서 저 당을 뜯어 고치면서 이렇게 가야지 너무 좀 큰 카드를 꺼내가지고 자꾸 저항이 있다 보니까 친박이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뭐 60여 명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들을 다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권이. 아마 이번 주가 상당히 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저는 차근차근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진영이 그동안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고 입법부로부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 그리고 과연 새누리당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분당이 돼 있어 개혁보수신당 이름을 이제 뭐 바른정당으로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께 정말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그 책임을 져야 될 핵심 인물들이 그대로 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간다는 것 이것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강한 카드 사실은 본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카드였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상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재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당의 사무처 당직자라든가 여러 당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한 카드 그리고 당내 개혁만이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 이 바른정당 이쪽이 사실은 여론의 포커스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새누리당이 지금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그 2차 분당 얘기도 나오는 게 이번 주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귀국하다 보니까 이미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지금 뒤따라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2차 분당 현실화될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반기문 전 총장 귀국하다 보면 이미 지금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따라 나설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사는 밝혔는데 아마 반기문 총장이 국내 이제 이번 주 12일 날인가 귀국한 다음에 네. 과연 지지율을 얼마나 상승하고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제3지 타세력과의 연대 구조는 어떻게 되냐 확신이 있을 때 탈당하는 거지 의사를 갖고 있는 거지 뭐 반드시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반사모 지지자들이 1,200명 모여서 지금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체는 반기문 총장이 국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또 독자 세력과를 얼마나 성공하고 타 삼지대 세력들과 연대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충청권 의원들은 그거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할 것이지 예. 지금 의사 표현한 것이 뭐 탈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야권 상황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야권 상황은 현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이 앞서가는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여러 가지 지지율 뭐 격차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진영에서도 공약을 내놓고 속도전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뭐 정치 관련 개혁이라든가 국정원 문제, 청와대 개혁 문제 이런 부분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재명 시장도 그동안에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생애 주기별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예.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일단 앞서가는 지지율을 가지고 이 판을 굳혀나가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역시 비문 진영의 흐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개헌 보고서 논란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문자가 쇄도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권도 지금 여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야권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합종 연예인들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조율되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소위 벚꽃 대선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예. 벚꽃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아마 더군다나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선 룰에 관한 협상을 이제 시작하고 판을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선 룰을 둘러싼 주자들 간의 치열한 다툼 그리고 공약들을 내놓고 이미 대선 전국으로 들어선 야권의 상황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과 전망 두 분의 전문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